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혁신위를 왜 띄웠을까요? 마치 그가 깨끗한 양 혁신위라고 하지만 혁신위의 혁신 제1대상이 바로 이준석 성상납 의혹 아니겠습니까? 잘못 잡았죠. 이준석은 혁신위원회 공식 출범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어저께 오전 국회에서 이준석을 만나서 혁신위의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최 위원장은 최재형 위원장은 이날 이준석과 면담 후에 혁신위 관련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다음 주에 혁신위원 구성을 마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로는 규모를 15명 정도로 예상한다 하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구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난 2일 공천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위 발족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이후에 이 대표는 위원장의 최재형 의원을 지명하고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추천으로 평소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하람 변호사가 혁신위원으로 가장 처음 임명됐습니다. 완전히 끼리끼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장난을 친 거죠. 혁신위를 구성으로 해가지고 자기 방패막이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혁신의 대상이라는 게 누구냐? 이제 이것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혁신의 대상. 당을 혁신하려면 당의 인사, 간판 스타부터 혁신을 해야 된다. 원래가 이 혁신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당 대표를 했다든가 이 대표자에 대한 화살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함이 없고 덕이 많고 또 유능하다면 또 별 문제지만 잘 아다시피 이준석은 성상납을 20대에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그의 온통 정치권에 진동하고 있다. 바로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혁신위의 혁신 대상이 바로 이준석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정말 그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처럼 감사원장 길처럼 냉철하게 혁신을 추구한다면 그 일대상은 바로 당대표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아주 명품 혁신위원장이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성공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혁신 대상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과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이 모두 대상이 된다. 혁신 대상은 당대표도 된다. 그런 암시를 줬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준석 혁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것은 기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대표나 지도부도 혁신 대상이다 하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그가 살아온 길을 통해 볼 때 그가 과연 이준석 고분 같은 그런 정치적인 그 일에 쪼잔하게 매달릴 것인가? 안 매달립니다. 그는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가는 길이 상당히 큰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상납 의혹을 갖고 있는 당대표를 만약에 혁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의 길이 과거의 길조차도 무로 돌리는 그러한 잘못된 혁신위원장을 맡았다는 오명에 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본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으로서는
현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아마 제1순위로 당대표부터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는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판사 중에도 냉철하기로 이름났던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는 길은 아마 그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위는 당초 9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위원장에 따르면은 여성 청년 몫을 포함해서 15명 규모로 꾸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혁신위는 자기가 주도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추천위원 추천 인사 9명도 별도로 최 위원장이 5명 정도의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후보자 추천 기준으로 당 외부에서도 들어올 분이 계실 것 같고 현역 의원 외에 당내 인사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개혁적인 소위 성향 위주로 당 내외의 희망을 가진 분,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 혁신 대상이라는 대상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당 지도부와 당 대표도 혁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당에 문제가 되는 게 이준석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최재형 원장은 그의 정치적 장래가 만약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이라든가 이 당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던 분탕질이라든가 그의 거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최재형 원장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당대표가 제1로 우선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 생각이 안 미쳤다면은 그거는 최재형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준석도 이날 이 최 위원장과 면담 후에 혁신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서 혁신위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저도 혁신위원장을 해봤지만 혁신위 힘이 세지 않다. 제가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바꿔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은 혁신위의 향후 역할과 관련 혁신위가 가장 창의적인 내용들을 제약 없이 검토하고 그중에 현실성 있는 것들을 최고위가 의결해서 제도화하고 구체적으로 현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로 혁신의 대상이 이준석이라는 사실을 이준석은 스스로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최재형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느끼기 시작하는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만약에 이준석을 혁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혁신 대상이라는 말을 모두에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꺼내놓고 난 상태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상납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만약에 혁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상당히 놀라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